이 사람, 방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훅 꺼지더니 깜깜한 통로 속으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벽에는 금이 가고 사방에서 위험 신호가 번쩍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니까요. 층수 표시판 숫자는 순식간에 줄어들고 경고등까지 빨갛게 켜졌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닥에 닿기 직전 점프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는 굵은 쇠줄에 매달려서 오르내려요. 조속기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리 떨어지려고 하면 바로 알아채는 장치예요. 비상 브레이크는 마지막 순간 엘리베이터를 꽉 붙잡아 세워요. 지금은 이 장치들이 전부 멀쩡하게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치들이 전부 고장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무섭게 떨어지고 사람은 팔을 번쩍 든 채 당황하고 있어요. 원래 엘리베이터를 꽉 붙잡아야 할 브레이크가 지금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조속기도 덜덜 떨리기만 할 뿐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동안 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져요. 이렇게 빨라지는 정도를 중력가속도라고 해요. 이 값에 떨어진 시간을 곱하면 그때 속도가 나와요. 지구에서는 이 값이 1초마다 초속 9.8m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높이 30m, 그러니까 10층 정도 되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떨어지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점점 더 빠르게 내려가요. 이렇게 속도가 계속 커지는 것도 아까 그 중력 가속도 때문이에요. 자유낙하 중인 속도가 벌써 시속 87km까지 올라갔어요. 숫자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순식간에 이만큼 빨라진 거예요. 점프로 낼 수 있는 속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속도와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속도를 나란히 비교해 볼게요. 사람 다리 힘만으로는 아무리 힘써도 속도를 많이 못 올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중력 때문에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결과는 초라해요. 점프로 늘어나는 속도는 고작 2에서 3%뿐이에요. 그러니까 점프 속도를 더해도 떨어지는 속도는 거의 그대로예요. 진짜 중요한 건 부딪히는 순간 받는 힘이에요. 운동량은 무게와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도 커지죠. 게다가 부딪히는 시간도 힘의 크기에 영향을 줘요. 운동량은 물체가 가진 무게와 속도를 곱한 크기예요. 무겁고 빠를수록 운동량은 훨씬 커진다는 뜻이죠. 부딪힐 때 받는 힘은 운동량이 바뀌는 정도와 걸린 시간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부딪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순간적으로 받는 힘은 훨씬 커져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딱 맞춰서 뛰어내리면 다를까요? 저 아래는 여전히 끝없이 캄캄한 통로일 뿐이에요. 위험을 느끼자마자 뇌가 몸 구석구석에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보고 나서 실제로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응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0.1초는 걸려요. 그 짧은 순간을 정확히 노려서 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뇌가 신호를 보내도 실제로 몸이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 모든 과정을 합친 게 바로 반응시간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0.1초는 걸리니까요. 결국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반응시간은 평균 0.2초에서 0.3초 정도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몸은 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죠. 시계는 속절없이 흘러가고 몸은 뒤늦게야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해요. 결국 뛰어야 했던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뒤랍니다. 이렇게 뛰어봤자 몸만 휘청거릴 뿐 점프는 답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몸을 웅크리고 충격을 나눠받는 자세도 도움이 돼요. 팔다리를 넓게 벌리면 충격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요. 그래도 점프는 여전히 위험해요.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벨트 같은 보호 장비예요. 실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웅크리는 게 뛰는 것보다 나아요. 바닥엔 완충 스프링이, 옆에는 브레이크가 충격을 막아줘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점프가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예요. 다음에도 궁금한 과학 이야기로 만나요. 맛있는 과학이었습니다.